I got the cash in the bags. 2021년 10월 29일 타이완 장화영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개울에 남자 시체가 떠올랐어요. 빨리 와보세요.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피해 남성의 머리와 다리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두 눈은 검정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무거운 벽돌 2장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숨을 거둔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몸은 퉁퉁 부어 있었고 심하게 부패되어 지문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왼손 약지의 지문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타이베이시에 살고 있는 51세의 남성 장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의 아들이 10월 19일 장 씨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다음날 펑지아대학교 부근에서 장 씨의 BMW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차 키는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장 씨는 10월 15일 여자친구와 함께 장화현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장 씨는 연락이 두절됩니다. 약 2주가 흐르고 장 씨는 사망한 채 개울가에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비닐봉지, 테이프, 벽돌 등으로 쌓인 장 씨의 처참한 모습을 본 경찰은 자살과 사고사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한 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주변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 씨의 여자친구가 수상해요. 장 씨의 여자친구 임주여, 당시 나이 30세. 그녀는 타이베이시에 있는 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장 씨의 여자친구 임주여가 다니고 있는 광고회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광고회사지만 사실은 술집 여성들을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수백 명의 여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임주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주여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 4년 전에 유흥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업소 여성들과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취객을 상대하다 보니 그녀는 강해 보이기 위해 남성적인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임주연은 3만에서 4만 대만 달러, 한화 약 130만 원에서 17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임주연은 자신의 수입에 불만이 생깁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업소 여성들은 자기의 몇 배나 되는 큰 돈을 너무 쉽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임주연은 업소 매니저를 그만두고 일명 콜걸이 되기로 합니다. 그녀는 먼저 짧은 머리를 기르고 예뻐지기 위해 성형을 감행합니다. 남성을 상대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녀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임주연은 단기간에 업소의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그러다 얼마 후 임주연은 자기보다 21살이나 많은 장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장 씨는 임주여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임주여를 처음 본 자리에서 바로 사귀자고 말합니다. 임주여는 돈이 많아 보이는 장 씨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됩니다. 다음날 장 씨는 임주여에게 15만 대만 달러, 한화 약 650만 원을 주며 다시는 업소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후로 장 씨는 매달 용돈 명목으로 임주여에게 15만 대만 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200만 대만 달러, 한화 약 8,500만 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임주여의 이름으로 사줍니다. 임주여는 업소를 그만두고 장 씨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그것 한낱 꿈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020년 말, 요즘 장 씨와 임주여는 거의 매일같이 다툽니다. 심지어 장 씨는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그때마다 임주여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장 씨가 처벌받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장 씨도 그리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지문조회를 통해 그의 신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으로 지하 세계에서는 용형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장 씨의 계좌에는 매일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 입금됐는데 그는 그 돈을 모두 인출해 윗선으로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첫 결혼에 실패한 뒤
쭉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주혜를 만나게 되죠. 처음 두 사람은 꽤 잘 지내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주 다투게 되고 임주혜는 장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와 헤어지면 그녀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죽기보다 싫었죠. 임주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장씨와 함께 지냅니다. 임주혜는 장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씨가 매일 큰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임주혜는 장씨가 ATM기에서 돈을 뺄 때 옆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외워둡니다. 아슬아슬 위태로워 보이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1년 9월 장씨와 크게 다툰 임주혜는 장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나갑니다. 화가 난 그녀는 생각합니다. 저 인간을 없애고 내가 그 돈을 다 먹겠어. 하지만 임주혜 혼자 장씨를 상대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설사 임주혜가 마음먹은 대로 장씨를 해치우는데 성공한다 해도 사후 처리에 돈을 빼는 일까지 혼자서 다 해내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임주혜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월 초 임주혜는 가족에게 전화합니다. 임주혜의 부모는 가구도색 공장에서 일하다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임주혜의 동생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사실 임주혜의 가족은 임주혜가 장씨에게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임주혜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가족 모두 전과자였는데 그래서였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말했을 때 가족 중 누구 하나 그녀를 나무라는 사람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넌 그놈만 데리고 장화현으로 와. 임주혜의 가족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어떻게 이 일을 실행시킬지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임주혜는 장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장씨를 보고 싶어 한다며 부모님을 만나러 함께 장화현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김에 장화현에서 며칠 푹 쉬고 오자고 하죠. 장씨는 그녀의 말에 흔쾌히 좋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장씨와 임주혜는 장화현으로 갑니다. 저녁 7시 30분 장화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지낼 숙소를 구합니다. 임주혜는 하루 종일 장씨의 기분을 살피며 그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요즘은 매일 싸우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달라진 여자친구 임주혜의 태도에 장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긴 이동 시간에 피곤한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깊은 밤 임주혜의 부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숲속 여기저기를 다니며 장씨를 유기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장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라 지역의 한 개울에 장씨를 유기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10월 16일 아침 임주여의 부모는 임주여의 동생과 함께 전날 밤 자신들이 미리 봐둔 개울로 향합니다. 그들은 벽돌, 테이프, 검정 비닐봉지, 밧줄 등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임주여와 장씨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점심 무렵 임주여와 장씨가 부모님 집에 도착합니다. 임주여의 가족은 장씨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임주혜의 어머니는 준비해둔 다과를 내놓습니다. 여자친구 가족의 환대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장씨는 자기 앞에 놓인 차를 연거푸 들이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의 눈이 무거워지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장씨가 마신 차에는 임주혜의 동생이 친구에게서 얻은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임주혜의 동생은 친구에게 사람을 죽이는데 필요하다며 수면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의 친구는 재미있겠다며 선뜻 수면제를 구해줍니다. 가족의 친구까지 주변인들이 참 멋지네요. 곧 약효가 온몸으로 퍼지고 장씨는 밀려오는 잠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골아떨어집니다. 임주혜와 그녀의 가족은 시내 구경을 가자며 약에 취해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씨를 억지로 자동차에 태웁니다. 임주혜의 가족과 장씨 모두 5명이 탄 차는 임주혜의 가족이 미리 받은 동라 지역의 한 개울로 향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임주여와 그녀의 어머니가 차에서 내립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임주혜의 아버지는 밧줄을 꺼내 장씨의 목을 조릅니다. 수면제를 먹고 비몽사몽 상태인 장씨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압당해 버립니다. 모든 일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임주여와 어머니가 차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임주혜의 아버지와 동생은 장 씨를 개울가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장 씨의 두 손과 발을 결박하고 검정 테이프로 두 눈을 감은 뒤 검정 비닐봉지를 머리와 다리에 씌우고 잘 가라앉을 수 있게 몸에는 무거운 벽돌을 묶습니다. 그리고 개울 한가운데로 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 장 씨를 빠뜨립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장 씨를 개울에 유기하는 동안 어머니와 임주연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 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임주연은 조수석 서랍에서 장 씨의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에는 5천 대만 달러와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었습니다. 4장의 카드 모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카드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차로 돌아오자 임주연은 차를 끌고 근처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녀는 ATM기에서 473만 대만 달러, 한화 약 2억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차를 펑지아 대학교 근처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날 저녁 임주혜의 가족은 거사 성공 기념으로 자축 파티를 엽니다. 범행 다음 날 10월 17일 임주혜의 가족은 평소보다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그들은 혹여 장 씨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장 씨를 유기한 개울로 다시 가봅니다. 임주혜의 아버지는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개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장 씨는 안정적으로 바닥에 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 위로 떠오를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주혜의 아버지는 벽돌을 한 장 더 가지고 와 장 씨의 몸에 묶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주혜의 가족은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며칠 뒤 임주혜의 가족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대량의 폐토석을 개울에 버려 평소 2m가 넘던 개울의 수심이 약 1m 50cm 정도로 얕아집니다. 게다가 이 안에 쏟아진 폭우에 장 씨가 물 위로 떠오르고 맙니다. 개울 주변을 산책하던 마을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합니다. 장 씨의 주변인들은 장 씨가 여자친구 임주여와 함께 장화현으로 여행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장 씨는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됩니다. 장 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 씨의 주변인들은 이구동성 그의 여자친구 임주여를 의심합니다. 경찰은 임주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체포합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임주여는 경찰이 장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임주여는 당당하게 경찰에 말합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15일에 남자친구랑 같이 장화현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가족과 함께 석양을 보러 갔죠. 그런데 가는 도중 남자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남자친구는 엄청 화를 내면서 우리더러 다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혼자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가족들 앞에서 어찌나 창피하던지. 저 때문에 가족들 기분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야시장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주연은 경찰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여러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임주여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주여가 돈을 인출한 4장의 카드 중 한 장은 장 씨 아들의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임주여가 ATM기에서 돈을 뺐을 때 장 씨 아들은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해당 장소를 찾아가 돈이 인출된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CCTV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2명의 여성이 보입니다. 경찰은 이 2명의 여성이 임주여와 그녀의 어머니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장화현에 있는 임주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수색합니다. 경찰은 집에서 CCTV에서 본 여성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모자도 발견하죠. 경찰은 임주여의 어머니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자백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소롭다는 듯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런 옷과 모자, 마스크는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자들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어딜 봐서 이게 저와 제 딸이라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무고한 시민한테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경찰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언론에 이를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다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면 16일 임주여가 차를 몰고 가족과 장 씨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주여는 이날 장 씨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추궁하자 그녀는 장 씨와 번갈아가며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 어디에도 장 씨가 운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한 점은 장 씨가 발견된 개울 근처 도로에
장 씨의 차가 장시간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때 임주혜의 가족이 장 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계속 임주혜를 압박했지만 그녀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 잠깐 쉬었을 뿐이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한 경찰이 사진 한 장을 임주혜에게 보여줍니다. 물에 몸이 퉁퉁 붓고 심하게 부패된 장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남자친구 장 씨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도 거짓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잠시나마 그를 사랑했었던 걸까요? 임주연은 잠시 동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경찰의 지속된 압박과 회유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혼자 한 행동이라며 단독 범행을 주장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경찰은 그녀 혼자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임주혜의 아버지를 소환해 신문합니다. 뜻밖에도 이들 가족 간의 의리는 꽤 단단했던 걸까요? 아버지 역시 다른 사람은 이 일과 무관하며 자기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장 씨와 말다툼을 했어요. 내 말에 꼬박꼬박 대드는데 너무 화가 나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가족들은 차에 없었죠. 나와 장 씨 두 사람만 차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생각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CCTV 영상, 이들이 나눈 메시지 기록 등을 들이밀며 사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마침내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실토합니다. 재판 결과 임주연은 무기징역을, 그녀의 아버지는 17년형, 어머니와 동생은 각각 1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